자, 법사위 다른 상임위들 가운데 가장 월요일부터 시끄러운 곳이죠. 매일 지금 시끄럽습니다. 어제는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검사와 피고인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 모두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김현지 실장 이름이 등장합니다. 김현지 실장이 변호인 교체 과정에 직접 개입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설주한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관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직접 전화로 연락했다는데 그 사실이 있습니까?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민주당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그 변호인한테 질책을 하고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고 간부들께도 그 사정에 대해서는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김현지 증인으로 나와야 되고요. 제가 원래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었었습니다. 설주한 변호사가 저를 돕겠다고 왔는데 검찰에 협조해서 이 위기를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좀 항의를 하니까 저에게 변호사 선임계를 사임하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저희 채널A가요.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그 설주한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설주한 변호사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김현지 실장의 전화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당의 주장대로 김현지 실장이 증거인멸, 위증 교사를 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대목인가요? 그럼 왜냐하면 김현지 실장 측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지금 설주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는 동안에 김현지 실장에게 상황에 대해서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보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러 차례 연락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이 검찰에 협조하라는 회유가 사실이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본인이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임했다라고 지금 여기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김현지 실장이 그때는 이재명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었거든요. 네. 오랫동안 측근이었고 사건들에 대해서 다른 사건들의 변호인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뒤에서 모든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했던 것이 김현지 실장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변호인에 대해서 저러한 이야기들을 물어보면서 압박을 느끼게 했었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가 결국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네네. 이 자백을 했을 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것을 다시 덮기 위해서 변호인에게 압박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진우 의원은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 혹은 위증교사 이런 것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총무비서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운영위에 출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네. 이제는 법사위의 증인으로도 반드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 원래 운영위 출석을 두고선 논란이 있었는데 주진우 의원의 이 의혹 주장 때문에 법사위에도 지금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치 공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검사가 직무상으로 취득한 비밀을 꺼내는 건 불법이다. 불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죠. 그렇죠. 검사가 그런 이야기를 저렇게 공공연한 회의장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일단 네.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설주한 변호사와 관련돼서는 설주한 변호사가 다른 매체와 지난 5월쯤 한 그 통화 내역이 녹취가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지금 그 보도가 됐어요. 설주한 변호사는 이미 5월 말에 사임 결심을 했습니다. 네. 사임 결심을 한 이유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갑자기 바뀐 걸 보고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말이 바뀌었다, 약간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관두고 싶었으나 같은 변호인 팀들이 조금 만류하고 말려서 좀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 그 한참 뒤인 6월 11일, 12일 그쯤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전화가 왔고
그럼 아까 그 채널A 어제 나와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죠. 네. 오해받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 회의 후 그럼 협조 나는 하지 않았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임했다고 한 겁니다. 네.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압박해서 사임한 게 아니라요. 네. 그 이전에 이미 말이 아하. 바뀌었을 당시에 본인이 그때 나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사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이미 녹취가 남아 있습니다. 네네. 유진호 의원은 명백한 지금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야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본인을 출석시켜서 물어보면 되는 부분 아니냐. 그러니까 법사위에도 출석해서 질의를 하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해라.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요. 지금 운영위 그리고 법사위를 포함해서 모두 6개의 상임위의 증인으로 김현지 실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운영위가 오늘 예정된 전체 회의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요. 야당에서는 김현지 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논란을 피하려고 일부러 여당과 이 대통령실 측에서 연기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국감 일정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국감 일정이 이렇게 바뀌는 것도 이례적이지 않나요? 일단 내부의 사정은 전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국회 지금 국정감사 시작됐잖아요. 네. 근데 운영위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합니다. 네. 마지막에 이틀 동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들 운영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상임위, 이중 상임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아직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만약에 김현지 실장 안 부르기로 결정을 하려면 그냥 오늘 열어서 통과시켰으면 됩니다. 안 부르겠다. 다른 증인만 부르겠다 통과시켰으면 되는 건데 오히려 오늘 안 하고 연기된 것은 저는 김현지 실장이 출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김현지 실장의 출석, 국감 출석을 들고 왜 이렇게 자꾸 긁어부스럼을 만들까요? 그냥 출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우상호 정무수석도 인터뷰 과정에서 출석하는 것이 100%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김현지 실장이 출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운영위의 국감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은 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다만 지난주부터 운영위에 있어서 김현지 실장을 부르느냐 마느냐 이것은 이번 달 15일에 결정이 날 것이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러한 부분들을 취소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는 것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이라든지 부담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마도 여론의 행방을 조금 더 지켜보려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김현지 실장이 논란의 가운데 계속 서 있을수록 더 궁금해집니다. 국민들도 사실 대통령 부속실장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제1부속실장이 누군지. 그런데 이번에 하여튼 온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네.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총무비서관으로서 근무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때 원래는 나왔어야 됐는데 민주당 측에서 좀 안 나가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의혹이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때 마침 대통령실에서 인사이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으로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네네. 산림청장에 대한 문제라든지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과거에 있었던 경기 동부연합의 문제라든지 네네. 자꾸 일파만파 커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감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번에 털고 가지 않으면 정권 내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기되는 의혹들은 검증이 되지 않았고요. 일단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국회 국감에 직접 출석을 해서 이에 대해서 한두 개라도 좀 명확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자, 이틀 전 국회 산자위 국감장에서는 서로 배설물, 여야가 서로 배설물 공방을 벌인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어제는요, 국회 과방위에서 욕설을 섞은 삿대질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 문제의 발단은요, 문자 메시지 공개였습니다. 제가 12.12 쿠데타의 잘못된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비탄하는 발언을 했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를 독재라고 얘기하는 특정 의원에 대해서 그와 연관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두환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 그랬더니 그 당사자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보시죠. 에휴 이 찌질한 놈아.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이럴 일이에요? 좀 대범하게 참아보세요. 그럼 아니 이거는 사과하셔요. 사과. 이 한심한 새끼야. 아이고, 참. 박연, 그렇게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나가세요. 나가시고. 결국 문자 메시지, 에휴 이 한심한 놈아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당사자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국감 정회 중에 이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발달이 됐던 건 9월 2일 상임이었습니다.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 김우영 의원이 저보고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멱살을 잡고 서로 여러 가지 험한 말들을 주고받았죠. 화해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 다음 날 상임위에서 제 가족을 공격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제가 밤에 이 찌질한 놈아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곧장 이 찌질한 새끼야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자기가 보낸 문자는 욕설 문자는 지웠습니다. 보니까. 살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김일성 추종 세력이 대통령실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 후에 와가지고 김어준의 음모론, 가짜 뉴스 이걸 가지고 방통위에다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개했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는요. 야구장에서나 볼 수 있는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하죠. 한두 사람이 시비가 붙었을 때 양쪽 팀원들이 다 몰려 나와갖고 집단으로 몸싸움 벌이는 그런 장면이 국회에서 또 연출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저 싸움을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선생님 제가 저한테 욕했어요. 그리고 이르고 그리고 내가 언제 욕했어? 그리고 싸우고 그거 이외에 뭐가 더 비유가 가능할까요? 진짜 찌질해 보입니다.